안녕하세요. 유영식 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시지가 인상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자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고도 했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이 경제 자영업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2대보험만 우선으로 해가지고라도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선 내년에는 동결시켜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자영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은 결국 인상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장기적인 인상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카드 수수료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수수료율 협상에 참여. 자, 그럼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오늘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완전히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금년에 이제 그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변하시기를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대신에 다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쇄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최저임금 인상과 공시지가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 570만이죠. 570만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뉴스를 조중동을 비롯한 매일경제라든지 한국경제와 같은 경제지를 통해서 매일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뉴스공장에 출연했던 홍석천 씨, 그분 여러분 아시죠? 이태원에서 여러 개의 이제 그분 소유의 식당을 하시고 그분이 또 그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번에 뉴스공장에서 나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중앙일보에서 자기가 이제 이데일리와 인터뷰한 내용을 왜곡을 해서 마치 최저임금을 때문에 홍석천 사장님이 그 식당을 그 두 개를 폐업한 것처럼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간담회를 한 자영업자들조차도 오늘 이제 최저임금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을 해야 하냐고 저는 주장하느냐?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서 자영업 비중이 실질적으로 2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라든지 멕시코 같은 나라들은 경제 규모도 적을 뿐더러 그 나라들은 바로 그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영업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비율이 그 OECD 기준으로 4위에 이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그 정보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예? 그 포화 상태에 이른 자영업 시장에 아직도 신규 참여하려고 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를 비롯한 많은 신규 참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바로 그 신규 참여자들의 자영업 시장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케이트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을 통해서. 그리고 둘째, 기존의 자영업 570만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들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570만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은 그 잘 되는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잘 되게, 그리고 좀 그 중간에 있는 자영업들, 에 속하는 자영업자들은 좀 더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안 되게 하는 30~40%는 어차피 저번에 이제 백종원 그 사장도 본가 사장도 나와서 국회에 가서 말씀하셨지만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느냐?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공시지가 인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시지가는 토지와 상가의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함으로써 그 종부세와 재산세, 그 이외에 의료보험이죠. 건강보험의 그 기준으로 삼는 공시지가, 60개 지표의 기준으로 삼는 공시지가를 인상함으로써 자영업 시장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면은 그 건물주는 그 공시지가 인상분에 따라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자기가 떠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부세라는 국세와 재산세라는 지방세, 기타 60가지 지표, 건강보험료도 오를 거 아닙니까? 조물주의 건물주가. 그런 건물주가 가만히 자기가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고서 자연히 그 부담분을 임대료 인상이라는 그걸로 그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분을 상쇄시키려고 할 텐데, 자연스럽게 거기서 임대료가 인상됨으로써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는 자연히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한 자영업자가 그 상가를 비우고, 그러면은 자연히 이제 그 상가가 공실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나라 5대 상권, 강남, 홍대, 신촌, 그 종로, 그 명동, 지금 공실과 임대문이 그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자연적으로 임대료가 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벌써 압구정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종로와 여러 상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 기존의 자영업자들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왜? 임대료가 떨어짐으로써 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최저임금 인상과 공시지가 인상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공시지가 인상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수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방금 말씀드린 종부세, 국세가 올라가고 그 재산세인 지방세가 오름으로써, 거기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25조 원이라는 세수가 더 거쳤는데, 그러한 그 세수, 초과 세수를 좀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영업 시장에서 퇴출된 자영업자들에게 이것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 배급보 세들도 좀 낮춰진 임대료에서 경쟁력, 자생력으로 갖고서 좀 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쇄되어지는 임대료 인하 부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생력, 장기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시지가 인상, 공시가격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방송 내용입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